자, 008 16페이지죠. 남북국시대 보겠습니다. 남북국시대는 누가 처음 했었습니까? 18세기 유득공께서 발해고에서 최초로 남북국시대라고 쓰기 시작하죠. 자, 발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런 부분이죠. 네. 발해는 내재 외왕이라고 했습니다. 내재 뭡니까? 내재. 안으로는 황제, 외왕, 밖으로는 왕. 그죠? 국내에서는 황제로 칭했고, 대외 관계에서는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신라와 외국에 대해서는 황제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러면은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이 외국에 대해서 문왕 때 국서를 보냈는데, 그죠? 문왕, 대흥무 때, 그죠? 문왕 때 국서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발해 자국을 장인의 나라로 칭하고, 일본을 사위의 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외왕이 여기서 이제 좀 발끈하는 거죠, 발끈. 그런 내용이 이제 있던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어느 정도 황제국의 면모도 과시했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완전히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상대적으로 보셔야 되겠고, 중국에 대해 황제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됩니다, 이게. 그죠?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 조공관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황제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러면 틀린 말이 돼요. 요건 기출지문인 거죠. 발해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중국과 조공관계를 받아들였다, 기출지문입니다. 그 전제왕권이 확립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죠. 그 안으로는 황제라니까 당연히 전제왕권이죠, 그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그죠? 고왕은 천통, 그죠? 무왕 때는 인한, 문왕 때는 대흥, 보력. 그 다음에 성왕 때는 중흥, 대인수인 선왕 때는 건흥, 뭐 이런 식으로, 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장자세습 원칙, 장자가 세습하는 원칙이 세워져 있었고, 그리고 유교 이념을 적극 수용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은, 발해가 성립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당나라가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자 요동에서 막 재앙이 거세집니다. 요동에서 재앙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자꾸 거세지죠? 올라가니까 요동의 재앙이 심해지니까 당나라에서 이제 보장왕을 요동 도독으로 그죠? 앉힙니다. 근데 별 효과를 못 봅니다. 그리고 소고구려국을 또 세워요. 진당적인 소고구려국을 세우니까 이것도 별 효과도 못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주에서 이진충이 난을 일으키는데, 이 난을 일으키자 대종이 때는 이때다 이라고 고구려 유민과, 그죠? 말갈족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저 동모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동모산에 가서 이제 진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구국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있기는. 이것도 발해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구국에서, 그죠? 구국에서 중경으로 전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동모산 기슭에다가 진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698년에. 근데 이제 713년이 되면은 당나라에서 대조영에게 이제 발해 군왕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이제 잘 지내보자 이거죠. 발해의 국력이 세지니까 함부로 어쩔 수 없구나 이래가지고죠. 지내자 이런 그런 의미에서 발해 군왕이라는 칭호를 줍니다. 그때부터 이제 국호를 발해라고 변경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발해가 건국된 것입니다. 발해가 건국됐다기보다는 이때부터 이제 발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것이죠. 대조영 때입니다. 그때가. 자, 대조영 고왕이죠. 발해를 건국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왕이고 연호는 전통입니다. 이때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효소왕이 대조영한테 대하찬이라는 벼슬을 내립니다. 아니, 왕한테 무슨 대하찬 벼슬입니까? 그죠? 효소왕도 웃기죠, 그죠? 이런 표현은 뭡니까? 그러니까 진골은 왕족이니까 진골 인정해줄게, 이런 뜻이죠. 진골 대우해줄게. 그렇지 않는 대하찬이야. 관당 이런 게 한참 나보다 낮아. 뭐 이런, 그죠? 약간 그런 의미가 섞여 있겠죠. 대조영 같은 경우 어떻겠습니까? 자식 지랄하고 있네. 뭐 이렇게죠. 그래서 발해하고 이렇게 신라는 그렇게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계속 교육도 하고 이러지만은 동족 의식은 있었어요. 있는데 엄청 좋은 사이는 아니었다. 썩. 그죠? 그렇습니다. 친선과 대립의 교차 관계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죠? 발해와 신라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동족 의식은 있었지만. 자, 동족 의식이 있었으니까 우리 진골이야. 이제 진골 왕족의 어떤 예우에 대우해줄게,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무예, 그죠? 대무예 왕, 무왕이 이제 등극을 하죠. 대조영이 고왕이 죽고 나서 대무예가 무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인한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그죠? 인한이라는 연호를 씁니다. 근데
흑수 말갈이 이게 당에 기부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무의 무왕이 좀 화가 납니다. 많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이 새끼 말갈 내국인인데 이게 어디로 가? 당나라로 가? 이 싸가지 없는 놈? 이렇게 이제 화가 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외화 통교를 하죠. 외화 통교를 하고 외화 통교하면서 복, 고구려, 지구, 거유, 부여, 유속 이렇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죠. 우리는 부여의 풍속을 따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합니다. 북만주 일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주에다가 발해관 설치하고죠. 신라와 당에 대해서는 강경합니다. 강경책을 펴고 돌궐과 외와는 이제 친선 관계를 유지하죠. 네. 그리고 하여튼 당나라를 공격하죠. 공격하는데 처음에 이제 자기 동생 대문이한테 당을 공격하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대문이가 당으로 망명을 해버려요. 큰 나라 칠 수 없다 이러면서. 그죠? 망명하니까 이제 안 되겠군. 이 동생 이거 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적군이네. 야 죽여. 자기가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피해서 막 도망다니죠. 대문이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장문휴, 그죠? 장문휴로 하여금 이제 등주를 공격하게 합니다. 732년에 산둥반도에 있는 등주를, 그죠? 공격하게 하죠. 등주를 공격하게 합니다. 자, 지도를 잠깐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다 봅시다. 대충 이렇게 안 생겼습니까? 그죠? 발해가죠? 대충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신라죠, 그죠? 대동강이 남. 이 땅에서, 신라로 하여금, 이렇게 이제 이 등주 지역을 공격하죠? 공격하니까, 신라로 해가지고, 어디? 이 공격하라고 합니다, 그죠? 발해를 공격하라고 하니까, 이제 발해가 화가 났죠? 이거 봐라. 어디 신라로 하여금 우리 공격해? 그래가지고, 이 산둥반도 등주를 공격하죠. 공격하고, 이것도 막아내고, 그죠? 공격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 이 땅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땅은 이의제 정책입니다. 자기도 힘을 쓸 필요 없단 말이죠. 이렇게 공격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군사 주구니까. 그러니까 신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면 대동강 이남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겠다. 너희 나라 땅으로. 이런 조건을 걸고 공격합니다. 근데 이게 공격을 했다, 안 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지금 공격을 하지 않았다라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공격한 걸로 가정하고, 이 공격을 막아내고 등주를 공격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뭐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것과 관련된 거 나오면은, 신라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죠?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도 상관은 없다. 신라의 공격을 막고 산둥반도를 공격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죠? 무방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대단한 왕이죠. 대단한 왕입니다. 자, 근데, 일본의 이제 물론, 이제, 외화 통일하면서, 고구려지역 거유 부여 유속이라고 이랬지, 그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장인 사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무왕 때, 중경으로, 이거 구국 있잖아요. 구국, 동모산 구국에서, 중경으로 전도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무왕 때 중경으로 전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왕 때 전도했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문왕 때. 그래서 문왕 때 742년, 그죠? 이때. 742년 문왕 때 전도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제가 쓸 때는 좀, 이렇게 시기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시기는 안 썼다는데, 문왕 때로 보는 분들은 742년에 전도했답니다. 근데 무왕 때 전도했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요 발해 중경 전도보다는 어떻다? 상경, 동경, 중경에, 대흥무 때 중경에서 상경으로 전도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상경, 동경으로 전도하면서, 뭐 중흥을 꿈꿨다? 중흥을 꾀하였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대흥무와 관련된 이야기다. 문왕과. 중경에서 상경으로 dob을 옮기고 동경으로 옮기면서, 발해의 중흥을 꾀하였다. 이렇게 하면 대흥무가 되겠습니다. 그죠? 또,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사위, 이건 사위다. 우리는 장인이다. 그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천손, 그죠? 천손, 이렇게 썼죠, 천손. 내가 천손이고, 그러니 우리는 장인이고, 그죠? 왜? 그죠? 1번이죠? 왜는 너는 사위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외왕이 여기서 이제 발끈하는 거죠. 요런 사실이 있었던 사람인데, 대흠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흠무는, 무왕이죠. 문왕이죠. 문왕입니다. 그죠? 대흥보력이라는 연호를 썼고, 그리고 대흥보력 효감금륜성법 대왕, 이렇게 이제 표현 나오면 대흥입니다. 전륜성왕을 자처했어요. 진흥왕처럼 전륜성왕을 자처했습니다. 전도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경으로, 구국에서 중경으로 전도한 왕을 문왕으로 보면은 742년에 전도했다고 봅니다. 대충 그분들은, 그죠? 한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74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742년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때 이제 당나라에서 발해국왕이라고 이제 칭호를 합니다. 발해국왕이라는 칭호를 써주죠. 이제 나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군왕에서 국왕으로, 그죠?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신라도를 개설합니다. 신라를 가는 신라도를 개설하죠.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에서 발해국왕이라고 칭호를 하고, 그리고 신라와도 신라도를 개설하니까, 그리고 외국으로 하여금 외국에는 이제 국서본에서 사위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시아 정세가 이제 비교적 안정됐습니다. 이때는, 그죠? 아시아 정세가 비교적 안정되었다는 표현, 이건 기출 표현이고, 그래서 비교적 이때부터 이제 국제 정세가 안정되었죠. 국제 정세가 안정되었습니다. 외왕에 보낸 국서 있다고 했죠. 천손 이렇게 쓰고, 난 천손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장인나라고 너는 사위나라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고려국왕 대흠무 이렇게 그죠? 써가지고 보내는 것이죠. 이런 걸로 보면은 어느 정도 외국에 대해서는 황제국의 면모를 과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상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황제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렇게 완전히 옳다 틀렸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 했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밑에는 이제 요거만 잠깐 보면은, 효소왕하고는 이제 대조영하고 짝이죠. 그리고 대무예하고 성덕왕하고 주로 같은 시기입니다. 그죠? 성덕왕이 또, 공격했다, 또는 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덕왕하고 대음무왕하고죠? 거의 같은 시기죠. 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계속 이제 발해를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보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쭉 보고 나가겠습니다. 자, 발해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대흠무 이후에 이제 대화열라는 성왕이 있어요. 성왕은 이제 중흥이라는 연을 썼고, 이거 하나 정도 받으면 됩니다. 천도했습니다. 상경으로.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다. 이 대화열 성왕 이후로는 쭉 이제 멸망할 때까지는 쭉 계속 상경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만 받으면 되고, 자, 대인수도 당연히 상경이죠, 그죠? 선왕입니다. 중요한 왕입니다. 선왕입니다. 선, 그죠? 9세기 초반이었고, 집권할 시기는 건흥이라는, 그죠? 연호를 썼습니다. 발해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최대영토죠, 최대영토. 거의 신라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방제도를 완성하죠. 5경 15부 60이죠. 하여튼 15부 62조, 그죠? 5경 15부 62조에 지방제도를 완성합니다. 뭐 행정제도 완성, 뭐 지방제도 완성 상관없습니다. 이 5경은 뭡니까? 5경은 이 부여의 사출도하고, 그죠? 부여의 사출도, 그리고 고구려의, 그죠? 오부를 계산합니다. 오부. 그래서 이건 고구려적 요소죠. 근데 15, 62조는 이거는 당제 모방입니다. 당나라 제도를 모방한 것이죠. 이거는, 그죠? 당나라의 지방 제도를 모방한 것입니다. 자, 해동성국이라고 칭했어요. 중국에서 이때는. 해동성국이네. 그죠? 이렇게 합니까? 그죠? 엄청나게 커지죠. 그죠? 엄청나게 커집니다. 실내 이만합니다. 엄청 커집니다. 자, 고구려의 땅 거의 다 회복합니다. 그죠? 서고구려북도 복속하고 대부분의 말갈도 전부 다 복속합니다.
최대 영토입니다. 요동까지 진출하죠. 그죠? 요동까지. 요동 진출합니다. 요동까지 진출하죠. 자, 여쯤에 보면은, 이, 요하라는 강이 있어요. 요하라는 강이. 그죠? 요하라는 이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하 이 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요수입니다. 요수. 그죠? 이쪽이 요수고, 이쪽이 요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이제 먹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죠? 세동성국이 되었죠. 대부분의 말갈 복속합니다. 요동의 소구려국을 병합하죠. 요동 복속합니다. 요동 지역을 복속합니다. 요동 진출이죠. 그게 내나. 그리고 대인수는 그죠? 원래 선왕은 대조영의 그 핏줄이 아닙니다. 대조영 동생 대야발이라고 대야발. 이 대야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대야발의 후손으로 왕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기출 표현으로 대야발의 후손으로 왕이 올라 뭐 이래가지고 뭐 저쪽은 말로 오면은 뭡니까 대인수입니다. 이 사람의 억적 찾아주면 됩니다. 그죠? 자, 지방제도 완성, 행정제도 완성, 그죠? 오경 15부 62주, 오경 12부 15부 62주, 오경 15부 62주, 그죠? 자, 갑니다. 오경 15부 62주, 지방제도 완성했는데, 행정제도 완성해도 됩니다. 오경 15부 62주.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죠? 요동진출, 그죠? 중요합니다. 그죠? 요런 거. 지방제도 요거 요동진출력 중요하죠. 자, 통일신라 보겠습니다. 통일신라죠 보는데, 자, 그래서 원래 이제 기조권이 높으면 왕권은 낮아지죠. 왕권이 그죠? 높아지면 기조권이 낮아집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뭐가 낮아지는 거죠? 자, 내물계 선골을 끝으로, 진덕여왕을 끝으로, 이제 선골 시대는 끝이 나죠. 선골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기를 중대라고 합니다. 중대, 그죠? 이 시기를 중대. 그죠? 신라 중대죠? 불교식 왕명을 쓰는 시기가 이제 중고죠, 중고. 삼국 유사의 시기고. 그렇고, 이제 하고는 중국식 왕호를 쓰는가? 하고입니다. 이때 이제 집사부 중시라고 했습니다. 집사부 중시. 기밀 담당. 근데 뭐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시중, 중시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시라고 하다 나중에 시중으로 했기 때문에 써놓은 것일 뿐, 그렇게 이렇게 쟁점은 아닙니다. 집사. 네. 원래 이제 그 신라 관료들의 생존, 경제적 기반은 노급이죠, 노급. 노급은 역징발권까지 있죠, 그죠? 조용조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노급은. 시급은 그 지역의 지배권까지 가지는 거죠. 그 지역의 왕과 같은 존재죠, 시급은, 그죠? 그러면. 노급은 그까지는 아니지만 조용조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까지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가 중대가 되면 신문왕 때부터 이제 관료전을 지급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노급을 폐지하는데, 이 관료전은 뭡니까? 수조권만 지급해요, 수조권. 그죠? 조를 수취할 수 있는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이지, 역징발권은 없습니다. 그죠? 역징발을 못하게 합니다. 수조권을 지급하지, 역징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왕 때가 되면 정전을 지급합니다. 정전. 그죠? 왕토사상에 근거한 것이죠. 왕토사상이라는 게 다분히 관념적입니다. 현실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왕이 막, 야, 이 땅, 니 땅, 이 땅, 니 땅, 내가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죠? 이게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민전을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왕이. 그러니까 왕토사상에서 이 관념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외구를 격퇴합니다. 외구를. 그죠? 외구, 이거 격퇴. 성도왕 때인데. 일단 땅 이야기니까 좀 놔두고. 노급이, 그러다가 이제 노급이, 신문왕도 폐지가 되는데, 다시 경로왕 때 노급이 부활이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토지제도가 흘러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왕들의 어떤, 왕들별로, 그죠?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진골, 이제, 진골이 이제 왕이 되는 게 무열왕 때부터죠. 무열왕 때부터 이제 진골이 왕이 됩니다. 그게 쟁점은 되지 않는 분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역사 사실이 생각 살펴보면은, 강수라고 있었죠. 이 대가의 출신. 똑똑합니다. 그래서 무열왕의 책사, 이제, 이런 거 쓰죠. 외교문서도 쓰고, 외교문서 능해가지고, 무열왕이 데리고 있죠. 천방인문서는 탑승해서 쓰죠. 사정부를 정비합니다. 무열왕 때. 갈문왕 제도를 폐지하죠.
자, 그 다음에 문무왕이 있습니다. 문무왕도 삼국 통일했다 이거지. 크게 엄청 자주 등장하는 왕은 아닙니다, 시험에. 자, 그래도 살펴보면 일단 외사정 파견은 이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 우위방부라는 광부 설치하죠. 법률 치안을 담당하는 우위방부 설치하고 외사정 파견합니다. 외사정 파견합니다. 그죠? 그리고 삼국 통일을 하죠. 삼국 통일하고 선부 설치하죠. 선부죠. 선박을 관리하는 관서. 선박을 담당하는 관서. 선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북원 소경 금강 소경을 설치하죠. 북원 소경 금강 소경 설치. 그죠? 임해전 건설 안압지 완공 합니다. 임해전을 건설하고 안압지 완공하는데 외사정 파견해놨다. 요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자, 신문왕은 대단히 중요한 왕입니다. 싹 다 봐둬야 됩니다. 신문왕. 그죠? 별표가 좀 잘 안 그려집니다. 왕수펜 사든가 해야지.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대단히 중요한 왕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쟁왕권 황리 때죠. 신문왕 때부터. 왜 어떻게 황리 됩니까? 이 김운돌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난을 일으켰는데 이 김운돌을 모반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왕권이 굉장히 강화돼 버리죠. 귀족을 진압하고 나니까 왕권이 확 커져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상대등 있죠. 진골 귀족을 대표하는 상대등, 이건 화백기 기구 짱인 이 상대등이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죠? 진골 귀족 세력이 약화되죠. 약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 이념을 강화하죠. 국학 설치합니다. 그죠? 유교적 이념을 강화하면서 국학을 설치하죠. 국립대학격인 국학을 설치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12등급 이하의 12등급 이하가 이제 국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두품이 다수 입학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집사부 시중하고 왕권이 강화되니까 집사부 시중하고 집사부 시랑 차관격인 이들의 권한이 커집니다. 이들의 권한이 커졌다. 왕권이 강화되면서 같이 기밀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왕 측근에서 있습니다. 왕의 측근 세력입니다. 당연히 커지죠. 그래서 이 신라의 중대에 보면은 이게 집사부가 그렇죠? 화백회의를 보완하는 기구가 됩니다. 그죠? 상대등이 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귀족들은 어디 가서 부탁하게 났습니까? 집사부 시정한테 부탁을 청탁을 하는 게 낫죠. 그죠? 집사부 시중님, 우리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새 왕이 자꾸 이러는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그래, 의논하면 오겠습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화백회의를 대신하는 기구가 됩니다, 이게. 자, 그리고, 관료전을 지급했다고 했죠. 관료전을 687년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제 노급을 폐지하죠. 2년 뒤에. 노급을 폐지해버립니다. 그죠? 수조권만 지급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매년 조를 내림 이런 표현인데 여기 관료전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용입니다. 매년 조를 내는 거죠. 또 다시 잊어버렸네. 매년 조를 내림. 그죠? 그리고 중앙을 14부, 지방을 9주 5소경으로 이제 편제를 하죠. 지방제도 정비합니다. 그리고 구서당 10정, 그죠? 중앙은 구서당, 지방은 10정을 또 완비를 합니다. 10정은 뭡니까? 앞에서 말했지만 기병 주축입니다. 기병. 보병이 아니고 기병 주축입니다. 구서당 10정. 구서당은 중앙, 10정은 지방군입니다. 봐두시고 보덕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죠? 대문에는 아니죠. 이걸 진압을 하고죠. 그리고 감은사 3층 석탑을 세우죠. 그리고 달구벌 천도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만 세웁니다. 천도는 하지 못하고죠. 계획만 세우고 천도는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수리제도 실시하죠. 상수리제도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제도죠. 그리고 오묘제 실시합니다. 오묘제 실시하죠. 좀 성공적이었단 거죠. 그래서 전쟁왕권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실권이 올라가죠. 오묘제. 자기 할아버지 5명, 그죠? 뽑아가지고죠. 절대, 이건 대단하신 분들이야. 너희가 넘을 수 없어. 이런 거죠. 그죠? 나 그런 핏줄이야.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만파식적. 만파식적의 고사가 나오죠. 이렇게 피리를 만들었다. 대나무를 잘라서, 그죠? 그것도 풀었더니 잠잠해지더라.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김훈운의 딸, 이게 이제 그 한번 시험에 나왔죠. 그죠? 지문으로. 김훈운의 딸을 왕비로 이제 삼으면서 중국식 혼인제도를 수용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이 신문왕 때. 그리고 안성에게 진골. 그죠? 지었죠. 그죠? 안성에게. 보장했었죠. 그죠? 그리고 설총이 이때 이제 신문왕하고 주로 활동하죠. 설총 뭡니까? 하왕계, 아미타, 일화조상기 이런 거를 이제 쓰죠. 자, 효성왕이 있습니다. 효성왕. 효성왕은 주로 누굽니까? 대조영이죠. 대조영과 같이. 대조영한테 대하찬 이렇게 준다니까. 그래서 왕경에 서시전, 남시전 이렇게 설치하죠. 그래서 동시, 서시, 남시. 그죠? 동시전, 서시전, 남시전 이렇게 삼시체제가 완성됩니다. 그죠? 대조영, 대하찬 이렇게 줬다. 그 다음에 성도왕이 있습니다. 성도왕 대단히 중요한 왕입니다. 효성왕 때 요거 삼시체제 완성, 왕경에 서시전, 남시전 설치하고 삼시체제 완성시켰다. 여기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이거 한번 봐주시고. 성도왕 중요한 왕입니다. 성도왕도. 신문왕, 성도왕, 대단히 중요한 왕들이죠. 주도왕 왕들입니다. 자,
발해를 공격했다고 하지만 저기 공격했다는 사람, 안 했다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쨌든 공격하고 신라의 공격을 막아내고 산통반을 공격했다 이래도 맞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대동강 이남을 공식 인정받는 대가로 발해를 공격했다. 뭐 이렇게 해도 맞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의견이 나눠지기 때문에 확실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안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전쟁왕권의 전승입니다. 정전을 지급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왕토 사상이 기해가지고 왕이 단의 땅이야 이럴 정도면은 왕권이 하늘을 찔렀다 이거죠. 하늘을 찔렀습니다. 왕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죠? 단의 땅이야. 왕은 신성해야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전쟁왕권의 전승입니다. 그리고 공자와 십철 그리고 그 72제자의 화상을 국하게 들여오죠. 들여옵니다. 그리고 상원사의 종을 만들죠. 왜 견신라사를 파견합니다. 성덕왕 때 활동하던 한산주 도덕이 김대문이죠. 화랑세기를 쓰고죠. 김대문. 정전을 지급했다고 했죠. 왕토사상에 근거한 것이죠. 왕토사상은 관념적인 것이라 했습니다. 현실적인 게 아니고죠. 사실적인 게 아니고. 관념적으로 원래 있던 땅들을 내가 인정해줄게. 내가 소유권이 정전. 민전인데 원래 소유권이 있었어요. 다 자기 거예요. 근데 인정해줄게. 너 땅 해. 정전 지급하는 거 이런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왜구를 격퇴했습니다. 그죠? 왜구 격퇴. 자, 경덕왕 보겠습니다. 경덕왕. 경덕왕은 주로 대흥무, 문왕과 연결되는 사람이죠. 문왕, 그죠? 대흥무, 문왕 시기, 문왕 등극 이후의 경덕왕이 그죠? 이 사람은 이제, 국학에 박사 조교를 두죠. 국학에다가 박사하고 조교를 둡니다. 그죠? 그리고 국학을 타학감으로 개칭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불국사를, 세웁니다. 누가? 누군가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있습니다. 불국사하고 석굴암이 세워지고 이 불국사에 관해서는 이 표현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사바세계, 무량수경의 극락세계, 화엄경의 영화장세계를 형상화한 사찰 이렇게 그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되죠. 월봉을 폐지합니다. 월봉 폐지. 그래서 노급 부활과 관련된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중국식 지방명칭을 사용하죠. 중국식 지방명칭, 지방제도에 중국식 명칭을 씁니다. 안민가로 하여금, 죄송합니다. 충남사로 하여금 안민가를 이제, 지바라 이라죠. 한감 지바라는 거죠. 안민가. 민다이, 신다이, 군다이, 뭐 이런 거죠. 만들죠, 충남사가. 그 만불산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당 대종에게 갖다 줍니다. 당 대종이, 깜짝 놀라죠. 와, 신라인의 솜씨가 이렇게 조화롭고 멋지구나, 이렇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만불산이, 산인가. 이렇게 만든 걸 갖다 줍니다. 그죠? 만불산을 당 대종에게 갖다 줍니다. 이때가 경덕왕 때 나오는 사실들입니다. 그죠? 잘 봐둡니다. 경덕왕, 요새 경덕왕이 의외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경덕왕 때가. 오히려 성덕왕, 신문왕 이런 보다는. 좀 곁다리에 있는 왕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효소왕도 나왔고, 경덕왕도 나왔고. 다음에는 그 문무왕 나오겠네? 문무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죠? 곁다리 왕들. 외사정, 파견, 이런 거죠. 주고. 자, 그 다음에 무열계 해공왕이 있습니다. 무열계 해공왕. 이제 해공왕이 무열계 끝입니다. 이 사람으로 무열계 끝나요. 해공왕 때부터 이제 대공의 난을 시작으로 96각간의 난이 일어납니다. 대공의 난을 시작으로 96각간의 난이 계속 난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신라 하대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자, 해공왕 때 그런 하나의 그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 요거죠. 성덕대왕 신종이 만들어졌다. 그죠? 이 성덕대왕 신종은 아연이 함유된 청동입니다. 그죠? 일명 봉덕사종 또는 에밀레종이라고도 하죠. 물론 해공왕도 이제 오묘제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이거 실패했죠. 이게 오묘제가 실패했습니다.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성과가 있었던 왕은 누굽니까?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그죠? 성공적이었다. 자, 신라 중대는 불교가 교종입니다. 교종 그죠? 자, 무열계 왕이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죽고 이 김지정의 난을 그죠? 그거 하면서 해왕이 죽고 지나간 과정에서 성덕왕 김양상이 이제 선덕왕에 등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물계 선덕왕이 이때 집권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끝나는 것이죠. 하대죠. 내물계니까. 이때 이제 그러니까 중대는 불교가 교종이 유행하고 하대는 선종이 유행하죠. 불교가 선종. 자, 통일 신라의 문화들이 이제 왜 학구 문화에 영향을 미치죠, 그죠? 학구 문화를 형성하게 합니다. 자, 요 밑에 보면 이제 뭐 있는데 별로 다 알죠? 상대는 왕권이 약했습니다. 기조권이 강했고, 중대는 왕권이 강하죠. 기조권보다. 그리고 하대는 다시 또 기조권이 강해집니다. 그죠?
요런 이제 왕권이 강해졌다가 약해지고 기족권이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다시 강해지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 받고 요거는 이제 다른 책이 있는 걸 제가 차용했습니다. 누구? 정재준이라는 선생 있죠? 선생님. 그분이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놓은 걸 그래프를 그려놓은 걸 나는 이제 이 그래프에다가 내용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게. 그죠? 이렇게 왕권이 강해졌다가 또 약해지고 그럼 왕권이 강해지면 기존권은 약해지지 않습니까? 또 다시 왕권이 약해지면 또 기존권이 강해지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신라하대 상황 보겠습니다. 신라하대에는 중앙에 이제 왕위쟁타전이 끊임없이 나타나죠. 왕위가 약해지니까 왕권이 약해지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왕위쟁타전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120년간 약 20여 명의 왕이 고치돼요. 진고들끼리 족당 정치를 합니다. 족당 정치.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바당을 제거한다는 것이죠. 자꾸 왕위쟁타전 하니까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서는 이제 지방 세력들이 발효를 하죠. 호족이 등장합니다. 호족은 성주, 장군 등이라고 스스로 칭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주, 장군 이렇게 칭하면서 군대도 갖추고죠. 관반제도 갖추고죠. 그 다음에 징세까지 합니다. 세금 걷죠. 그죠? 이 호족 세력들, 이 지방 호족의 출신 성분들을 보면은 촌주 출신, 해상 세력, 그죠? 해상 세력, 강주, 나주, 송악의 왕건 뭐 이런 게 있고, 그죠? 군진 세력 등도 있죠. 폐강진, 혈구진 등의 강화도, 혈구진 강화도죠. 그리고 당성진, 북진 등의 나오는 군진 세력들. 그 다음에 몰락한 중앙귀족, 이들이 이제 호족이 됩니다. 육두품이 뭐 호족으로 됐다 이런 표현인데 그런 거는 이제 틀린 표현입니다. 육두품은 호족과는 결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족들이 인연적 지주가 되는 것이지 육두품이 호족으로 성장된다 이건 아닙니다.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제 신라 하대의 육두품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두품이죠. 육두품들은 이제 신라 중대에는 왕권과 같이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회개혁 이제 그죠? 같이 중요한 정치를 담당하는 그 14부 실학의 역할을 하면서, 그죠? 정치적으로 기능이 중요했죠. 근데 이제 신라 하대가 되면은 육두품 취급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반신라 세력이 되는 거, 반신라 세력. 그죠? 그리고 이제 선종을, 수입하죠. 불교를, 선종을 신봉합니다. 교정보다는. 그죠? 그리고 노장, 사상, 또는 풍수지리,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받아들이죠. 이게 이제 사상의 복합화라고 합니다. 이 사상의 복합화가 나타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다 이런 사람들 다 받아들인 거죠. 풍수지리는 이제 신라말 도성이 가지고 들어오죠. 경주 중심이 지리가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재치원 특히 이제 이 사상의 복합화에 대한 내용에 이제 특히 이제 누구 재치원의 대표주자죠. 나중에 이제 등란이라면서 외치면서 이제 가버리는데 그죠? 가야산 쪽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개혁을 하려고 했다 안 되니까 들어갑니다. 그죠?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특히 나타나는 것이죠. 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라 하대가 되면은 뭐 개혁을 해보려고 하는 재치원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가 이 진골들의 이렇게 골품제의 어떤 한계를 뚫지 못하고 거기서 자질하고 아예 이렇게 사회와 담을 쌓고 그죠? 은둔하는 세력들이 있고 은둔 그죠? 그리고 호족들과 결탁해서 호족들의 인연적 지주로서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개혁하는 세력이 최승우죠. 최승우 견훤의 책사죠. 최언이 왕건의 책사입니다. 최언이는 왕건의 책사. 요들이 삼체죠. 재치원, 최승우, 최언이 신라말 삼체입니다. 뭐 천재라고 하는 그죠? 최언이는 이제 오광창가 그죠? 정제서열 사건이죠. 그죠? 자, 신라하대 왕들 보겠습니다. 그럼 자, 농민들 상황을 좀 더 보고 농민들은 몰락을 하죠. 그래서 몰락해서 호족의 사병이 되거나 초적이 되거나 적고적이라고도 하죠. 그죠? 유망을 하거나 또 반란을 일으키죠. 원정과 일어난처럼 이렇게 이제 신라하대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귀족들은 참 소나 말, 돼지를 바다 가운데 섬에서 키웁니다. 그래가지고 살로 쏴자 먹죠. 승닭과 탑비도 유행하죠. 신라말에 왜? 선종이 유입되는 거죠. 선종이 유행하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들 보겠습니다. 왕들. 그죠? 이거 잠시 접어두고. 왕들. 왕. 원성왕. 독서상분가죠. 자, 원성왕은 이제 김경신인데, 이거 독서상분가 설치하는데, 이 김경신이 원성왕이 됩니다. 원래는 무열계 김주원이 이제 왕이 되려고 했대요. 근데 이제 뭐 비가 와서, 이제 즉위식에 못 오니까, 이거 하늘의 뜻이 돼가지고, 경신 네가 해라. 해가지고, 이때 했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되라고 하면 시켜지. 그러니까 이제 김주원의 이제 그 직계 자손들이 난을 일으키죠. 김원창, 김본문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김원창의 난은 헌덕왕 때 일어나죠. 그래서 원성왕 때 보면 원성왕이 김경신이 되는데, 원성왕은 최초로 이제 김주원이 걸 빼들어가 됐으니까 김주원한테 얼마나 그 무열계에 얼마나 그 원성을 쌓겠어요. 그래서 원성왕입니다. 그리고 또 독서 상품관도 설치하네요. 진골들이 얼마나 원성을 하겠습니까? 이씨 나쁜 새끼라면서. 기껏 왕시켜놨다마는 이러면서. 최초의 관리 선발 제도죠. 독서 상품관은 관리 선발 제도지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 제도가 아닙니다. 이게 독서 상품가죠. 과거 제도는 아닙니다. 독서 상품가는 관리 선발 제도이긴 한데 과거 제도는 아니다. 오경 3사 제자 백가의 모두 능통한 자는 특품, 그죠? 그 다음에 뭐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나누었죠. 이렇게 나눴습니다. 관리 선발 제도고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덕왕 때가 되면은 이제 원래 김주원, 그죠? 김주원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못 됐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못 됐어. 나는 일으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왕 됐으면 나 왕 될 건데 이러면서. 김본문 우리 할배가 왕 됐으면 나도 왕 됐을 건데 이러면서. 그죠? 김본문이 또 나를 일으킵니다. 무열계는, 그죠? 무열계 진골들이 나를 일으키죠. 김원창은 웅진, 지금 공주에서 장안, 경운이라는 어떤 뭐 이렇게 쓰면서 연어를 쓰면서 이렇게 나를 일으키죠. 나를 장안이라고 하고 연어를 경운이라고 한가? 이렇게 나를 일으킵니다. 김본문은 한산에서, 그죠? 한산, 서울에서 나를 일으키죠. 근데 둘이 진압되고, 무열계 진골. 이들은 이제 육두품으로 강등이 되죠. 그죠? 족강 1등. 이 육두품이 된 김주원 계열이 김순식입니다. 명주에. 강릉 명주 지역에서, 그죠? 김순식인데, 나중에 궁예에게 항복하죠. 이 사람은. 그래서 궁예에 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덕왕 사후에 이제 흥덕왕이 되죠. 흥덕왕이 그나마 조금 중요한 거죠. 자, 차가 들어오네, 차가. 흥덕왕 때. 김대рем에서죠. 신라 하대들어죠. 통일신라기죠. 이때 계속, 그죠? 통일신라. 통일신라기에 중국으로부터 차를 들여왔다. 맞습니다. 통일신라기입니다. 그죠? 통일신라가 아니고, 그죠?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중국에서 차를 들여왔다. 신라 하대 들어왔습니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죠. 흥덕왕 때. 사무역이 성행합니다. 사무역 엄청 발달합니다. 그래서 흥덕왕이 사치금지령을 내죠. 진골들이 자기나 입을 수 있는 옷을 많이 입고 있답니다. 왕가 별표가 안 나, 이거. 진골들하고. 안 되겠네. 야, 너 비단, 그런 거 입지 마. 사먹하지 마. 이런, 그죠? 사치금지령 내리죠. 그리고 문성왕 때, 견당매물사를 파견하죠. 그죠? 교관선, 뭐 이런 거. 해역사. 왜 해역사? 교관선, 법화원, 뭐, 뭡니까, 이거? 다. 견당매물사, 교관선, 해역사. 이차 장보고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견당매물사 파견하고, 교관선을 보내고, 외에는 해역사를 보내고, 뭐, 법화원 세우죠. 등주에 법화원 세우고. 그리고 나서, 자기 딸을 왕비로 삼으려니까, 안 되니까, 난을 일으킨 거죠. 그죠? 장보고의 난, 그죠? 그러다 염장한테, 죽죠. 염장. 그죠? 염장이 장보고를 살해합니다. 염장을 지르죠. 염장을 지르면은, 염장. 그죠? 그래서 정보가 난 진압되고, 그 다음에 뭐, 쭉,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진성여왕도 좀 가끔 나오죠. 진성여왕. 자, 3대목이 이때 편찬됩니다. 888년, 3대목. 조세 독촉 사건. 나 먹고 놀아야 되는데, 조세가 안 들어와. 내놔! 이러면 자꾸 조세를 독촉하니까, 거기다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내놓으라 한다고,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난을 일으킵니다. 889년, 그죠? 원종과 애노의 난. 그 다음에 이제 무진주로가 있던데, 견훤이죠? 견훤이. 무진주에 이제, 그대로 가 있죠? 거기서 난을 일으킵니다. 견훤의 난. 난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진성여왕 때 이제,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니까 시무책 10여 조를 올립니다. 진성여왕한테. 지금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당나라에서 폐설하고 있던 제천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개혁을 해야 되겠다. 옵니다. 진성여왕님, 자, 제가 시무책을 10가지를 썼습니다. 10여 조를 썼습니다. 읽어보시고 우리 개혁합시다. 개혁이 되겠습니까? 육도품인데. 그래서 골품제절에 있던 진고들에서 이 개혁이 좌절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갑니까? 저 가야산이나 이런 데 가서 가야산 돌고 마산 하포만 가서 보고 월령대 세우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죠? 은둔 생활합니다. 그죠? 은둔, 은이죠. 은둔. 그죠? 제치원.
세상 같은데라고 운동하고 가버립니다. 진성이 왕때 이제 적고적, 그죠? 적고적, 초적들이 날뛰죠. 그래서 왕건의 원분시 쓰면 되죠. 제치고도 개인사 묘길 상탁기에서 보면서 뭐 아주 그 난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 막 죽고 왕건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죽고 힘든 그 내용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 진성이 왕때죠. 사회가 혼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다치거나 또 난에 의해서 죽거나 뭐 이런 거를 그죠? 이런 왕건의 원문시라든지 제치원의 해인사 묘기 상탁기에서 그런 내용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때 진성이 왕때가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다 이겁니다. 그죠? 진짜 썩만 박히는 여자죠. 여자였다고 합니다. 자기 큰아버지하고 붙어먹었대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신라하다입니다. 그러다 신라하다 쭉 오다가 나중에 이제 gemsun왕까지 가는 거죠. 거기 되는데 요거는 이제 후삼국 분열기하고 그죠? 후삼국 시대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이게 이제 신라하다는 거죠. 신라 왕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죠? 그죠? 신라 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삼국을 분열되죠. 그죠? 백제, 그죠? 후백제, 여기는 이제 신라 후고구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통일할 때, 왕건이 통일할 때까지 갑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말이 좀 잘 안 나네요. 제가 이렇게 뭐 좀 잘 좀 축축 늘란가 싶었더만은 이게 말이 자꾸 끊기면서 잘 늘지가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보는 건 싫어했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죠? 이렇게 보면은 요거하고 한 장인데 한 짝인데 요렇게 보고죠. 요렇게도 보고 또 요렇게도 보고 이런 데 있습니다. 요렇게도 보고.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어도 이렇게 내용들을 좀 이렇게 외우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들어주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진짜. 네.